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제가 카를로스 SP 영상을 올리고 그날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와서 바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이게 무슨 일인지 SP가 레알 마드리드에 왔고 곤살로 가르시아는 풀럼으로 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레알 마드리드의 여름 이적 시장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뭐 일단 SP 관련해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 줄 몰랐습니다. 링크 한 줄도 없었고 PL 링크나 비아레알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SP가 레알 마드리드에 오다니 정말 좋은 선수라 생각해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다면 더 좋은 공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P 관련 말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본 내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오망대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곤살로의 풀럼 이적, SP의 레알 마드리드 합류, 엔드릭 이적설, 마스탄토노의 임대 소식, 비니시우스의 재계약과 이적 링크는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의 대격변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소식들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갑자기 디오망대를 건드린 것을 시작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 대격변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봐야 하는 디오망대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애매해지는 선수는 마스탄토노였고 곤살로와 엔드릭 또한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확률상 디오망대가 오기 전에는 발베르데 오른쪽 윙이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경우의 수였고 여기에 오른쪽 윙 서브는 브라임, 마스탄토노, 톱과 오른쪽 윙 동시에 서브로 봐야 하는 엔드릭까지 굉장히 과포화되어 있는 포지션이 오른쪽 윙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오망대까지 온다? 이건 브라임과 마스탄토노, 엔드릭에게는 재앙 같은 소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죠. 이렇다 보니 아란차 로드리게스로부터 마스탄토노는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로마노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마스탄토노의 임대를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엔드릭 또한 로드라 소식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엔드릭 이적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라몬 알바레즈와 호르헤 피콘 또한 디오망대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엔드릭의 애매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호르헤 피콘이 디오망대 영입으로 가장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엔드릭이고 브라임은 백업을 잘 이해하는 선수지만 엔드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호드리구가 부상에서 복귀하면 엔드릭 자리는 더 사라질 거라 말했고 엔드릭이 음바페 백업으로만 있기에는 출전 시간은 진짜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며 엔드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말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곤살로도 아르벨로아 감독이 부임한 풀롬과 진득하게 이어졌고 이적료에 대해서 아란차는 3천만 유로, 호펠디는 5천만 유로, 7천만 유로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노로부터 카스티아 소속 팔라시오스와 함께 곤살로가 풀럼과 연결되면서 곤살로 이적은 사실상 이루어지는 게 정배인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식이 나왔던 시점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른쪽이 과포화된 상태이고 디오망대와 로드리 링크가 있기 때문에 곤살로와 마스탄토노를 정리하고 엔드릭은 정리하기보다는 음바페의 서브로 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P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로마노가 곤살로의 플럼 이적에 대해서 희열 위 고를 띄웠고 이적료는 4천만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에 세론 30%를 달았고 바이백은 아니고 곤살로의 이적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레알 마드리드가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곤살로와 함께 플럼과 연결되었던 팔라시오스도 플럼으로 1000만 유로에 이적했다고 코르테가나가 전했고 곤살로와 동일하게 세론 30%를 달았고 우선 협상권도 레알 마드리드가 보유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예상한 바였습니다. 곤살로와 마스탄토노가 나가고 엔드릭이 음바페 서브로 활약할 거라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라몬 알바레즈, 아란차 로드리게스, 로마노로부터 SP가 연결되었고 Here we go도 뜨면서 빠르다 생각했는데 바로 오피셜까지 떴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영입이었고 순식간에 오피셜까지 나왔습니다. 로마노 소식으로 개인 합의에 걸린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 것을 보니
왜 빨랐는지 또 이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디오망대 이적 링크가 뜨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윙어 자리에 대격변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무리뉴가 좋아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리가 없어진 마스탄토누는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곤살로의 풀럼 이적 링크가 뜨니 엔드릭이 음바페의 서브로 활약하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SP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습니다. 이러면 엔드릭에 대한 애매함을 언급하며 방출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구단의 스탠스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엔드릭은 음바페의 서브로 생각하면 잘 맞다가도 교체로 나왔을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냐고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SP는 엔드릭과 다르게 교체로 나오면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상황상 엔드릭은 너무 애매해졌습니다. 그럼 엔드릭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방출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저의 대답은 지켜봐야 한다입니다. 왜냐면 비니시우스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니시우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기싸움은 상당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비니시우스의 재계약 상황과 아스날의 비니시우스에 대한 관심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무리한 재계약 조건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걸 들어줄 생각이 없으며 아스날의 비니시우스에 대한 관심은 진지한 상황입니다. 최근 코르테가나 소식으로 아스날이 비니시우스 이적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비니시우스가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니시우스와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교착 상황입니다. 이러니 엔드릭의 거치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엔드릭이 비니시우스가 나간다면 비니시우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의 실력과 위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가 나간다면 당장 왼쪽에 디오망대를 보내고 오른쪽은 발베르데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엔드릭의 서브로서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엔드릭의 거치는 비니시우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비니시우스의 상황은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엔드릭의 향후 거치 또한 이적 시장이 끝날 때쯤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은 그야말로 대격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해보자면 일단 SP와 곤살로가 바뀌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곤살로를 좋아하고 언제나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SP가 곤살로보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갈 부분이 SP든 곤살로든 어차피 서브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시간과 기회 안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즉 이 말은 교체로 들어와서 활약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교체로 들어오는 상황은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하기 직전인 상황이거나 앞서 나가는 골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가 내려앉아 있을 때 박스 안에 곤살로가 있는 그림과 SP가 있는 그림을 말이죠. 곤살로의 키는 182cm, SP의 키는 194cm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출장 시간에 대해서 서로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곤살로는 라리가에서만 따지면 952분을 출전해 6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SP는 라리가에서 1339분을 출전해 13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SP가 레반테에서 주전으로 도약했던 것을 생각하면 곤살로는 그에 비해 기회가 너무 적지 않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곤살로는 서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공격수 서브가 교체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마지막 희망 같은 느낌으로 득점을 기대하고 투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는 음바페 비니시우스인데 곤살로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전 시즌에 곤살로가 교체로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고 하면 분명 괜찮은 모습은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한 시즌 더 믿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 상황상 로드리와 디오망대가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가야 했고 여기서 맨디나 밀리탕 등 부상으로 맨날 빠져있는 놈들이 당연히 방출해서 우선순위가 맞긴 하지만 그들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판매처가 있고 이적료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곤살로는 서브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애매했고 상황상 나가야 하기 때문에 SP와 교체된 것입니다. 그럼 SP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서브에 아주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득점 괴물로 레반테를 잔류시켰고 적은 기회와 시간 안에서 SP는 증명했고 레반테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솔직히 SP는 곤살로보다 서브로서 레알 마드리드의 롤플레이어로 딱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등록 문제에서도 홈그로운 자원이고 말이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오망대, 마스탄토노, 엔드릭은 굳이 사견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디오망대는 당연히 오면 좋겠고 지금 디오망대에 비드하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밖에 없고 디오망대도 레알 마드리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스탄토노는 빨리 임대를 떠나서 잘해진 다음 어느 정도 가격 받고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릭은 비니시우스가 나간다면 잔류, 나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임대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한 명 더 남았는데 비니시우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해왔습니다. 짧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계약 요구 조건 고수하면 방출시켜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재계약 보너스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재계약해야 합니다. 나가면 부메랑 각이라고 하는데 그거 무섭다고 구단 위에 서려고 하는 놈 데리고 있으면 레알 마드리드 구단 자체의 손해가 너무 막심해집니다. 이젠 너도나도 재계약 보너스 요구하고 비니시우스처럼 길길이 날뛰게 될 텐데 레알 마드리드가 품어주는데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비니시우스 팬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제가 아무리 음바페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비니시우스처럼 야랄 떨고 있으면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비니시우스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같이 넘어준 적도 있지만 이번 재계약권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수단 구성을 생각해보면 골키퍼 2명, 수비수 10명, 미드필더 6명, 공격수 7명입니다. 총 25명의 스쿼드입니다. 마스탄토노나 SP를 카스티아에 등록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마스탄토노나 SP를 피타르치처럼 등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제외하지 않고 일단 선수단 총원에 넣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디오망대와 로드리 링크가 있는데 이러면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최대 등록 가능한 선수단 인원이 25명이기 때문에 2명은 더 매각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인원 중 하나를 마스탄토노로 보고 있고 마스탄토노는 이미 임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나가야 하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카마빈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비니시우스가 될 수도 있고 비니시우스가 남고 엔드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맨디 계약 해지 소식도 나오는데 이 부분 또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라센시오에 대해서는 부상당했다던데 이러면 나가립니다. 어쨌든 선수단 총원에서 25명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 나가야 합니다. 누가 될지는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로드리와 디오망대 소식이 뭔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불안해하실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로드리와 디오망대 링크는 애초에 이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말이죠.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미친듯이 빠르게 선수들을 데려온 것이고 대형 이적으로 봐야 하는 로드리와 디오망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바람은 빠르게 와서 프리시즌 함께 진행하고 훈련했으면 좋겠지만 라이프치히나 맨체스터 시티가 핵심 선수로 봐야 하는 선수들을 쉽게 놔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두 선수 모두 레알 마드리드를 원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구단도 거의 레알 마드리드가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소식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에 기우제 영상 올렸었는데 기우제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료 쌀먹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코파스부터 언급해보자면 니코파스는 코모에 6천만 유로에 판매됐고 8천만 유로의 바이백과 세론 50%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빅토르 무뇨스가 오사수나에서 리버풀로 이적했고 이적료 4천만 유로가 발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무뇨스에 대한 세론 50%의 권리가 있었고 2천만 유로를 쌀먹했습니다. 추가로 알바로 로드리게스도 엘체에서 본머스로 이적했는데 이적료 3천만 유로가 발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빅토르 무뇨스와 마찬가지로 세론 50%의 권리가 있었고 1,500만 유로를 쌀먹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힐라가 AC 밀란으로 이적하면서 3천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세론 50%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1,500만 유로를 또 쌀먹했습니다. 이 외에도 카스티아 자원으로 알렉스 히메네스를 통해 1,250만 유로를 쌀먹
쌀먹했고 마리오 마르틴으로 350만 유로, 발데페냐스로 800만 유로를 쌀먹했습니다. 쌀먹으로만 1억 3,4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곤살로와 팔라시오스도 각각 4천만 유로, 1천만 유로에 매각했으니 1억 8,400만 유로의 매각 수익을 올렸습니다. 깜빡할 뻔했는데 프랑가르시아도 카스티아 자원으로 보면 400만 유로의 베티스에 매각했으니 총 매각 수익으로 1억 8,800만 유로를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코나테, 베르나르도 실바 FA 영입, 둠프리스 2천만 유로, 쿠쿠레아 6천만 유로, SP 2,500만 유로로 총합 1억 500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로드리 이적료가 8천만 유로라는 소식을 봤었는데 이미 8,300만 유로 수익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SP 영상이 터지고 저도 참 얼떨떨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독자 5,000명은 8월이 끝날 때 찍는 게 목표였는데 이렇게 구독자 5,000명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